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부동산 전문 로펌 범고인 열린의 대표 정충진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신나는 음악과 함께 굿모닝 영상 칼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굉장히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그런 주제입니다. 임대사업자, 임대인 보증금 2년 내에 10% 올릴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국토교통부에서 2년 동안에 5%만 올릴 수 있다라는 그런 유권 해석을 내리다 보니까 많은 집주인들이, 많은 임대인들이 5%밖에 못 올리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셨을 수 있을 텐데요. 이 부분이 국토교통부 해석이 옳은 것인지 이거를 부동산 전문 변호사인 제가 법조문을 조목조목 살펴보면서 결론을 한번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의 내용이 법조문을 해석하는 거기 때문에 딱딱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자 신문기사인데요. 2년 10% 보증금 올리기로 특약을 넣은 등록임대사업자와 국토교통부의 법적 해석이 갈리고 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이제 오늘의 신문기사의 주된 취지인데요. 사실관계가 어떤 거냐면 직장인 A 씨가 이제 집을 구하다가 아주 저렴하게 나온 그 전세 매물을 발견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등록 임대주택이었는데, 근데 그 등록 임대주택의 이제 임대 사업자인 임대인이 계약 기간은 2년이 아니라 12개월로 하자. 그리고 계약 갱신 시에 임대료를 5% 인상할 수 있다는 특약을 넣자라고 요구를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되면 1년에 5%, 2년에 10%를 올려달라는 그런 얘기겠죠. 근데 이제 그 임차인 직장인 그 A 씨가 국토교통부의 이제 해석을 믿고 한번 민원을 한번 넣어봤나 봅니다. 이럴 때는 이 임대사업자의 말이 맞는 것이냐, 이게 무효가 될 수 있는가 물어봤더니 국토교통부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1년 단위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지라도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보장을 받기 때문에 결국은 임대료 상승도 2년 후에나 갱신 가능하고 갱신이 가능할 때 5% 이내에서 증액 제한을 받는다라고 답변을 해줬답니다. 그러면 이 국토교통부의 답변이 과연 옳은 것인지 이 부분들을 부동산 전문 변호사인 제가 단순하게 그냥 추정만 하지 말고 법조문을 조목조목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임대주택 특별법에 이제 뭐라고 규정이 되어 있냐면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라고 해놓고 민간 임대주택의 건설 공급 및 관리 등에 관해서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임대차 기간에 대해서 한번 제가 그 규정을 찾아봤더니 민간 임대주택 특별법에는 임대차 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적용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규정을 찾아봤더니 4조에 임대차 기간 등 이렇게 놓고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을 정한 때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네요. 결론적으로는 국토교통부의 답변이 맞았던 것이겠죠. 그래서 1년으로 계약을 체결을 하고 계약 갱신할 때마다 5%씩 올리겠다 이런 특약을 넣게 되면 이 규정상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이 규정상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1년 후에 갱신할 수 있는 게 아니라 2년 후에나 갱신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2년 후에나 5%를 올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된 거겠죠. 그래서 결국 신문기사와 같은 그런 사례의 경우에는 그런 특약을 한다 하더라도 유효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끝이 나는 것이냐 이렇게 되면 허무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제가 이제 한번 상상을 좀 해봤습니다. 그렇게 신문 사례와 같은 그런 특약이 아니라 이렇게 특약을 정하면 어떨까? 2년 계약으로 하되 임대차 보증금은 매년 5%씩 증액하기로 한다. 이런 특약을 한다고 하면은 2년 계약을 했으니까 아까 같이 국토교통부의 해석처럼 1년 계약을 2년으로 본다. 그 규정과 저촉되지도 않고 충돌하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충돌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면 임대차 보증금을 매년 5% 증액한다라는 합의를 하는 거 이게 과연 유효할 것인가? 이 부분, 이 특약이 유효할 것인가만 검토를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과연 관련 법률에 이런 제한들이 있는가? 만약에 이제 뭐 2년 후에나 증액이 가능하다든가 아니면 계약 갱신 시에나 가능하다든가 뭐 이런 식의 규정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 보증 증액이요.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아까 같은 제가 말씀드린 그런 특약이 또 무효가 되겠지만 그런 규정이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시자고요. 그래서 먼저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을 찾아봤는데 44조에 보니까 44조 2항에 임대사업자는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는데 대통령령이 정한 증액비를 초과해서 청구해서는 아니 된다. 그게 뭐냐면 5%입니다. 이건 5% 초과해서 청구할 수는 없다. 그런 규정. 또 이 사망에서는 제2항에 따른 임대료 증액 청구에는 그 임대료의 증액이 있은 후에 1년 이내는 하지 못한다. 그냥 원론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증액 비율 1년 이내에
5% 이상을 증액해서 청구할 수는 없다. 이런 내용이고 뭐 2년 이후에나 할 수 있다든가 아니면 계약 갱신을 할 때만 그 5% 이내에서 청구할 수 있다든가 뭐 이런 식의 내용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혹시라도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있는가? 예, 그거를 먼저 보기 전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보통 그 규정들이 강행 규정이라고 합니다. 강행 규정이 뭐냐면 이 법률에 정해진 그런 내용들 중에서 이 규정과 위반된 새로운 약정, 임대인과 임차인이 약정을 했을 때에 그게 이제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이 내용이 이제 강행 규정을 해설해 놓은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둘이 이제 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이 불리한 건 효력이 없다는 그런 내용이겠죠. 이렇게 되면 아까 그 제가 말씀드린 그런 저거 있지 않습니까? 그 특약 거기서는 2년 동안 하기로 한다. 이거는 뭐 위반되는 건 아니겠죠. 이 법에. 그렇지만 2년으로 하되 1년마다 5%씩 증액하기로 한다. 이게 과연 이 법에 위반된 약정인가? 이걸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혹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아까 같은 그런 그 2년 후에나 그 증액할 수 있다든가 아니면 계약 갱신할 때나 가능하다든가 뭐 이런 식의 규정이 있으면 그 법을 위반해서 함부로 특약을 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주택임대차 보호법에도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아까같이 똑같이 이 경우 증액 청구는 임대차 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증액 일순 후 1년 이내 하지 못한다. 그리고 증액 청구는 보증금의 20분의 1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20분의 1은 5%죠. 예. 아까 민간임대주택법과 똑같은 규정이 있을 뿐이지 2년 후에나 할 수 있다든가 뭐 계약 갱신할 때나 5% 청구할 수 있다든가 이런 규정은 없다는 얘기죠. 예. 결론적으로 보면 민간임대주택법이나 주택임대차 보호법 모두 최초 증액 후에 1년 후에는 5% 범위 내에서 증액이 가능하다라고 규정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특약을 통해서 매년 5% 증액을 하기로 하는 특약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이 법을 위반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 이거 굉장히 놀랍죠. 여태껏 우리는 국토교통부에서 2년에 5%밖에 못 올린다라고 유권 해석을 했고 그거를 그냥 너무나 당연한 듯이 믿었고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여러분들이 믿다 보니까 저한테도 이런 상담을 뭐 해오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래서 저도 당연히 뭐 법조문을 검토해 볼 생각을 못 했는데 꼼꼼히 검토를 해보니까 국토교통부 유권 해석이 그런 법조문의 정면으로 충돌하는 배치되는 그런 해석이었더라 이렇게 알 수 있게 되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임대인의 경우에는 특약을 통해서 2년 10% 인상이 가능하고 임차인의 경우에는 이런 임대인을 만나면 이런 특약을 거절하고 다른 물건을 들어가면 되겠죠. 예, 그런데 아까 같이 등록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 보증금이 좀 낮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차라리 그냥 그 5%씩 그 10%를 증액을 해주고 하는 게 낫지 더 높은 그 임대사업자가 아닌 다른 사람하고 최초의 계약을 해가지고 굉장히 높은 그 금액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보다는 그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하게 되면은 이런 특약을 거절할 수 있는 가능성도 좀 낮아 보이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임대인은 특약을 통해서 2년 10%를 인상할 수 있는 것이 법에 보장된 권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만 해도 굉장히 놀라운데 굉장히 부동산 시장에 충격적이었겠죠.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임차인이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했을 때도 이 특약이 가능할 것인가? 이렇게 적용된다. 이게 만약에 긍정적으로 결론이 나게 되면 시장에 정말 엄청난 충격이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들 요즘에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 때문에 임대인도 그렇고 임차인도 그렇고 분쟁이 많지 않습니까? 대부분들 2년 이내에 5%밖에 못 올린다 이렇게 알고 계실 텐데 10%까지 올린다고 한다 그러면 임대인들도 나름대로는 이제 권리에 이제 만족을 좀 얻을 수 있을 텐데 한번 찾아볼까요? 법에 어떤 규정이 있는지. 그래서 임대차 보호법상으로 6조의 3 계약갱신 요구 이렇게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있다. 2항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계약갱신 요구를 해가지고 갱신되는 그 계약은 계약의 임대차의 존속 기간은 2년으로 본다. 이러니까 신문 기사에 나왔던 1년으로 계약을 체결을 하고 그다음에 뭐 갱신할 때마다 1년마다 5% 증액한다. 이런 특약은 이제 무효가 되겠죠. 존속 기간 2년으로 보니까요. 그런데 사망을 보니까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거로 본다. 그렇지만 보증금은 7조의 범위 내에 증감할 수 있다. 7조가 뭐냐면 아까 봤듯이 이겁니다. 증액 청구는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에 1년 이내 하지 못하고 그다음에 증액 청구는 보증금의 20분의 1, 5%죠. 5분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거거든요. 결론적으로는 2년 계약갱신 청구를 했다 하더라도 임대차의 존속 기간은 2년으로 보되 보증금에 대해서는 서로 특약으로 합의를 할 수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 합의 내용이 뭐냐면 1년에 5%씩 증액을 하도록 특약을 정할 수가 있다는 내용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결론적으로 보면 갱신요구권 행사 시에도 특약으로 매년 5%씩 2년 10% 증액이 가능하다는 내용이겠죠. 예, 굉장히 좀 놀라운 결론을 지금 얻어냈는데 예, 국토교통부는 안 된다라고 했지만 국토교통부가 만약에 이제 또 법률가들의 그 자문 변호사 자문을 받게 되면 저랑 동일한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 20년 차 부동산 전문 변호사거든요. 그리고 저희 법무원 열린의 거기서 변호사들의 평생 꿈이라고 할 수 있는 파기환송 1, 2심 다 졌지만 대법원에서 뒤집는 걸 파기환송이라고 하는데 변호사들은 평생에 한 번만 그런 것들을 받아도 굉장히 이제 그 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희는 15개를 갖고 있습니다 무려. 그리고 1심에서 진 사건은 2심에서 뒤집은 게 부지기수고요.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 이쪽의 인프라 굉장히 이제 뛰어난 실적을 갖고 있는 저희가 제가 이제 판단한 거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굉장히 높은 가능성으로 예, 인정될 것이다. 결론적으로는 집주인의 요구를 임차인이 만약에 이제 그런데 여러분들 궁금하시겠죠? 집주인이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매년 5%씩 10%를 하자라고 했는데 임차인이 거절하게 되면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 만약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할 때 처음에 체결을 할 때요 보증금에 대해서 서로 합의가 안 됐다고 치자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임대차 계약이 무효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대차 계약 자체가 굉장히 그 보증금이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에 대한 합의가 없다고 한다면 갱신계약 자체가 무효로 보고 임대인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명도 청구, 나가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최소한 만약에 이제 이게 소송에 걸렸을 때 재판부에서 임차인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갱신요건을 행사를 했으니까 갱신이 된 것으로 봐서 나가라라는 청구는 타당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 연 5%씩은 올려줘라 라고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입니다. 예, 여러분이 여태껏 알고 계셨던 거랑 정말 큰 차이가 있죠. 결론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임대인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이제 법에 보호된 권리가 연 5%씩 10%다. 이게 이제 확고하다라는 생각으로 그런 식으로 앞으로 합의를 보시면 되겠고요.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본의 아니게 임대인 편을 들었습니다만은 임대인 편을 들고 싶어서가 아니라 법이 그렇게 해석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니까 임차인 분들은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고 제 견해가 좀 틀린 것 같다 생각이 되시면 좀 더 유능한 변호사랑 자문을 받으셔가지고 한번 예, 적절하게 분쟁을 해결하시도록 하시고요. 제가 비록 변호사이긴 합니다만은 소송을 통해서 분쟁을 해결하는 거 이건 정말 최악의 경우다, 최악의 수단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모쪼록 원만하게 합의를 보셔가지고 예, 서로 손해 없이 합의를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정충진 변호사였습니다. 내일 아침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